한때 오염된 환경이 낳은 도시병이라 불리면서 아이들이 공기 좋은 지역으로 떠나곤 했는데요. 자, 이 질환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가려움증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피부 질환, 바로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주로 영유아기 때 시작이 되는데 이 어린아이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15에서 20%나 될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인데요. 자, 어린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아토피 피부염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살펴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면역학적 이상으로 어떤 물질에 대해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고 피부에 보호 기능 문제가 생겨 수분이 빠져나가는 피부 장벽 기능 이상으로 알레르기성 염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수분의 손실이 많아져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데요. 참을 수 없는 가려움에 계속 긁다 보면 2차 감염에 흉터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한 번 발생하면 재발이 쉽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아토피 피부염. 견디기 힘든 가려움증으로 수면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환경 적응력이 감소되는가 하면 사회활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초기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데요. 아이들의 삶의 질과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소아 아토피 피부염.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아이를 둔 부모에게 특히나 관심이 많은 그런 피부 질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영재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토피 피부염, 이게 어떤 게 원인이 돼서 생기는 걸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크게 두 가지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유전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한 경우는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피부 장벽의 손상이라든가 피부 장벽 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을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정의 자체가 만성 염증성 알레르기성 피부염 혹은 만성 염증성 피부염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좀 오래 가야 됩니다. 6개월 이상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염증이 뭐 빨갛게 또 간지럽고 또 뭐 긁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을 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같은 증상 자체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그렇게 길게 유지가 돼야 할까요? 보통은 간지러운 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증상이고, 네. 그 다음에 피부 자체가 거실거실하고 속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간지러워서 아기들이 박박 긁은 자리가 상처가 좀 있거나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을 의심해야 되고,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피부 장벽이 장기적으로 손상이 되고 네. 장기적인 어떤 만성 염증으로 변하면서 결국은 아토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지 않도록 초기에 잘 치료하는 게 좋고, 이제 실제로 이제 골든타임을 지나가지고 이게 5에서 7세에 이제 알레르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런 알레르기성 아토피 피부염. 네. 알레르기성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인 경향도 있고 또 피부 장벽에 의해서 처음에 없는 애인데 나중에 피부 장벽을 통해서 돌연변이처럼 알레르기가 발생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딱 진행하면 이 사람은 이제 영원히 그 항원에 딱 노출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토피가 진행되게 돼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93만 4천여 명에서 2019년 95만여 명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 중 2019년 성별 환자 수를 살펴보면 남성 환자가 45만여 명, 여성 환자가 50만여 명으로 여성이 조금 많은 비슷한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10세 미만의 소아 아토피 환자가 35.4%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 10대 17%, 20대 14.8%로 뒤를 이으며 청소년과 20대 성인 아토피 환자도 증가했습니다. 나에게 발병하면 물론 걱정스러운 질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아이가 걸리면 어떡하나 두렵기만 한 피부 질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게 재발이 쉽고 또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속설이 많습니다.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팩트 체크하고 갑니다. 자, 첫 번째 항목입니다. 소아 아토피는 유전이다. 사실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부모님들 정말 이거 제대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걱정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습니까?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맞다면 네.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니한테 알레르기가 있다면 아기한테 유전될 확률은 한 60% 정도예요. 그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한테 알레르기가 있다면 아기한테 유전될 확률은 40%예요. 네. 그리고 두 분한테 다 있다면 아기한테 유전될 확률은 80%가 넘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관리를 잘 해준다면 그 퍼센티지는 훨씬 더 줄어듭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스테로이드 제품을 바르면 내성이 생긴다. 이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꼭 발라야 하는데도 꺼리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스테로이드 제품을 계속 쓰면 피부에 있는 스테로이드의 감수성이 있는 수용체가 반응을 안 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스테로이드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스테로이드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이것이 맞는 말이기도 한데 의사 선생님들이 권유해주는 그 용량이 있어요. 네. 그 용량을 지키고 그 기간을 잘 지키면 네. 의사 선생님들이 요 내용을 아이에게 투여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내성이 생기지 않게끔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스테로이드도 필요한 경우에는 적게 쓰는 것보다는 의사가 권유하는 그 용량에 딱 맞춰서 네. 딱 맞게 쓰시면 아무런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소아 아토피 성인으로 이어진다. 이러면 사실 만성 질환이 된다는 얘기인데 네. 확인해 주시죠. 소아 아토피는 3세 이전에 없어지는 아이들이 60에서 80%입니다. 네. 단 조건이 치료를 잘 했을 때. 아,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20%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계속 관리가 안 되거나 혹은 유전적인 어떤 체질이 있어서 진도를 계속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계속 개입을 하고 있으면 진도가 더 안 나가게 되고 그냥 낫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이내에 아이가 의사의 그 권유를 잘 받고 권고대로 잘 시행을 한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게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자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치료를 잘 받고 잘 관리하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라고 하더라도 희망이 보이는데요. 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영상 살펴보시죠.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토피 피부염은 요즘같이 대기가 건조하고 추운 겨울철에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데요. 생활 습관, 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병원을 찾는 소아 아토피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종류가 있는데 급성, 만성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경증, 중등증, 중증 이렇게 또 나눕니다. 그리고 또 아토피 피부염을 이게 외인성, 내인성 그 원인 물질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또 그 중간형인 애들도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류를 해주는 것 자체가 이제 애기 좀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가죠. 전 세계적으로 소아의 약 10에서 30% 이환율을 보이는 아토피 피부염. 보통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빈도는 줄어들지만 호전과 악화를 보이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하고 연령에 따라 증상과 정도도 다양한데요. 아토피의 정확한 진단과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증인 경우에는 바로 입원시켜버립니다. 입원시키면 매일 이제 드레싱 요법을 시작하게 되고 드레싱을 잘 하게 되면 피부가 1, 2주 사이에 확 좋아져 버려요. 그 다음 단계의 유지 요법을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하게 됩니다. 아토피 증상이 갑자기 심해진 경우, 병변 범위가 넓은 경우, 가려움증이 심해 반복적으로 긁어 2차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이번 집중 치료를 통해 증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이후 근본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고 적절히 관리한다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면역 치료는 난치성 아토피 중에 나을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 검사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면 항원을 이제 찾아냅니다. 아이한테 맞는 항원을. 그래서 이 항원에 대해서 아기가 평상시 같으면 얘가 이 항원이 나타나면 애가 굉장히 간지러워지고 뭐 증상이 확 발현이 되는데 그 항원을 특정한 약물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 항원 자체를 아이한테 투여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항원에 대해서 아이가 무감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나중 되면 그 항원이 있는 데를 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죠.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닥터스 픽. 자,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용재 원장이 꼽은 닥터스 픽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제가 선택한 닥터스 픽은 가심비입니다. 가심비를 꼽아주셨습니다. 이게 그 가격 대비 높은 심리적인 만족도를 뜻하는 그 가심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걸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제 어머니들이 먼저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런 상황을 쭉 말씀하시면 그 아기 상태를 먼저 보고 아기한테 가장 빨리 효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이걸 유지하기 쉬운 가장 쉬운 치료법을 어머니들에게 권유를 해드려요. 네. 그래서 그 치료법으로 먼저 이제 아기가 좋아지는 걸 좀 경험하고 그리고 다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완치를 위한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 방법을 선택하실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실지 이걸 어머니들에게 이제 서로 협의를 해보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들이 다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뭐 비용은 많이 드는데 효과는 뭐 이만큼 듭니다. 나타날 겁니다. 또는 뭐 이 비용은 뭐 이렇게 뭐 적게 드는데 효과도 이만큼 나타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하려고 애를 키우는 게 아니고 애 키우려고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좀 있어요. 네네. 아이가 이런 부분이 있고 어려운데 이 치료만큼은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제 차선책을 찾아서 또 이렇게 아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냅니다. 많은 치료법 가운데 내 아이에게 맞는 그리고 가격 대비 효과가 높은 그 치료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겠군요. 사실 이 소아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더 많이 고생하는 건 부모들이잖아요.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한마디 좀 당부의 말씀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토피 피부염에 걸렸을 때 어머니들이 이제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처음 받고 나면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운이 좋은 겁니다.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치료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냥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80%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애기가 치료 받으면 이건 날 거야 이런 생각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치료가 난치성이긴 한데 난치성 아토피도 좋은 치료법을 선택하면 낫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한다면 이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경험을 같이 좀 나누고 싶고 그리고 아토피 치료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아토피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아과 전문의가 알레르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알레르기 의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아이가 너무나 가려워하고 그걸 긁다가 진물이나 피가 나고 또는 잠을 못 자는 그 모습에 부모들은 참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치료에 집중하시면 희망이 보일 겁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용재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더 악화되기가 쉬워서 아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내 환경이 건조하지 않도록 습도 유지 잘 하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로션이나 크림 자주 발라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치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혹은 잘못된 편견이 치료를 되레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토피 증상이 의심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전문의를 찾아가십시오.